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주주님들께서 바로 전날에 이렇게 공시를 확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바로 200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상한가도 한번 갔었는데 이번에 상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솔직히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솔직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식이 어렵고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다 찍은 상태에서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간단하게 제가 영상의 앞에 내용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드리고 뒤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목요일 날 저는 그 공시가 나온 다음부터 JP모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증권사 레포트들이 쫙쫙쫙 나오는 거를 거의 다 봤어요. 저도 이제 10년 차가 넘지만 사실 이게 SK하이닉스가 가져왔던 공시가 너무 파격적이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좀 가늠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가, 그렇기 때문에 다 보긴 했는데 대충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12년 차라고 대놓고 적어놨는데 12년 차 트레이더답지 않게 분석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욕을 돼지게 먹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스킵 없이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힘나게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SK하이닉스 불기둥 좀 더 쏘자라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일단 전 좀 궁금한 게 7월 30날 제가 분명히 컨콜 관련돼 가지고 기업에서 주주를 신경 쓰는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도 시가총액 전 세계 20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7월 30날이고, SK하이닉스에서 배당금 375원을 넘어서서 이제 진짜로 제대로 된 대책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컨콜 관련돼 가지고 비웃는 댓글 다루셨던 분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하네요. 예, 어쨌든 SK하이닉스 주주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기분 좋은 거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의 공시를 잠깐 본다 그랬을 때요, 2,400만 주를 소각한다, 태운다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사주라는 게 있다고 했었을 때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얘네가 2,400만 주를 소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장내 매수를 해서 소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박인 거예요. 장내 매수가 아니었으면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장내 매수를 얘네가 어느 정도까지 하냐 그러면 11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2,400만 주를 장내 매수를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들으면은 와, SK하이닉스 3개월 동안 뒤지게 올라가겠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400만 주를 이렇게 3개월에 걸쳐가지고 매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랑 이란과의 관계성 관련된 것도 조금 이따가 풀어드리겠지만, 어쨌든 한 발 물러선 모습은 보여줬지만 어쨌든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랬을 때 이렇게 대놓고 공시를 해놓고 주주 환원이란 이름으로 장내 매수를 한다 그랬으면은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비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올 때도 매수를 해서 주가 방어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소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얘네는 2,400만 주를 매집하는 순간 소각을 하는 게 아니라 2,400만 주를 매집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각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이 공시 하나만으로 2,400만 주의 주식이 소각이 된 것 같은 효과를 지금부터 이미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주 가치가, 한 주의 가치가 2,400만 주만큼 없어졌으니까 올라갔겠죠, 가치가. 예, 그게 이미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뭐 이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SK증권 요거 보자마자 저는 보내드렸었는데 나이스? 네, 나이스 하신 분들 댓글로 한번 나이스라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게 뭐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SK하이닉스 요거 매물대이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박스권의 형태에서 지금 SK하이닉스가 공시로 자사주를 매입을 장내 매수를 해준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굳이 다 잡아먹으면서 올려주기보다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반도체 쪽으로 지금 현재 D램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뉴스로 나오고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까라는 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물음표거든요. 왜냐하면 주당 단가가 조금 더 쌀수록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저기 2,400만 주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3.3%나 됩니다. 얘 1,000조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는 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64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장내 매수를 하겠다, 65만 주를 하겠다라고 이미 신청을 해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주식 매매 신청 내역인데 안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65만 주면 어느 정도가 되냐 했을 때 2,400만 주, 즉 65만 주를 2,400만 주로 나누면요 0.027%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3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잡은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장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잠깐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나스닥 선물 차트와 유가 차트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만 이때는 사실 전쟁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게 나오면서 그냥 쌩까고 올렸습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던 말든 이게 금융 역사상 전례 없는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SK하이닉스의 공시 주주환원 관련됐을 때 미국 회사로 따진다 그러면 마이크론도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데 ADR 상장한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나왔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이슈로 봤을 때 큰 이슈로 남아있다라는 거는 일요일 날 이제 SK하이닉스가 HBM 관련된 생산 일자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핫칩 관련된 내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전까지 어떤 상승 곡선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대 이슈, 엔비디아는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의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파장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예를 들어 나온다. 그럼 여기 앞에서 보여줬던 이 상승이 실적이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는 갑자기 또 이제 삼성전자까지 공시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주주환원 지금 100조 관련된 내용들의 찌라시 뉴스가 막 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돌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 1번으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도 있어야겠죠. 2번은 돌파를 못 하는 거죠. 돌파를 못 한다라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를 기점으로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 삼성전자도 갑자기 공시가 나온다, 100조 관련된 내용이 진짜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까지 봐야겠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트럼프와 이란의 관계성인데, 제가 전일 영상에서 뒤쪽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김정은을 마이 프렌드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이란에서 북한으로 좀 시선을 돌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제가 중간 선거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조금 약하게 이란한테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경제전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미사일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낫죠. 이란이랑 거래를 하면은 미국이 제지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조금 쫄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쫄린다라기보다는 좀 불편하긴 하죠. 왜냐면은 이란하에서 우리도 원유를 좀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이었다라고 치면 지금 2기 때는 중국 플러스 이란이 된 상태인데, 어쨌든 이란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경제 전쟁을 한다고 했었을 때 다른 주변국들이 원래 이란하고 친했던 사람들 말고 미국의 우호국 중에서 이란하고 관계성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거래를 줄인다거나 그러면은 뭐라고 하긴 하더라도 뭐 그렇게 직접적인 제지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사실 미사일을 주고받는 공습보다는 훨씬 낫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중간 선거가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SK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 장내 매수를 끝내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배당 관련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특별 배당 관련된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까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벌써부터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면 안 되겠죠.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은 SK 하이닉스가 상방으로 갈 수는 있다라고 저도 보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위에 있는 매물대가 빡센 상태에서 SK 하이닉스 장내 매수로 굳이 이 매물대를 다 받아준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 준다?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 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주 가치를 올려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 주의 가치를 올려준다라는 건 지금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건 또 별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상방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찍었었던 이런 이동평균선 가격 밴드까지 지금 SK하이닉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200만 원대거든요. 200만 원까지 찍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만 가줘도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 주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상단을 뚫어놓고 내려온다 그랬을 때 저는 요 박스권을 예상했는데 박스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더 위쪽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SK하이닉스의 장내 매수 그 바를 받을 수 있는 날도 있을 거고 분명히 또 눌릴 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 물론 매수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타점 신호를 공유해 드릴 거고 저는 이미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홀딩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또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나타난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은 또 이제 매도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볼 사람이다 보니까 타점 신호 놓치지 마시라고 앞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시면 되는데 제가 뭐 멤버십을 강요한다거나 작성하라는 게 있다거나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전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좋아요, 댓글, 구독 요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가 아무리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좀 부탁드립사. 예, 해주셨죠?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 장내 매수 일정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있을지 저는 계속 확인을 하긴 할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65만 주 만에 이렇게 5% 넘게 올라왔다. 사실 전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거의 10%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85만 주, 100만 주 이런 날이 있을 때에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산이 맞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3개월 안에 매수를 한다 그랬지 매일매일 3개월 동안 매수한다 그랬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잊지 말고 대응하는 부분에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이제 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가 방향을 정해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말씀드렸고 뭐 특별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레포트에서도 많이들 예상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시장에 실제로 수익을 내야 저도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라고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SK하이닉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D램 관련돼 가지고도 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래저래 좋은 뉴스들이 나오곤 있지만 이미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재탕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한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소각 관련돼 가지고는 이전에 국내에서도 뭐 주주환원에 관련돼 가지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해냈었지만 이번엔 좀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진짜 글로벌을 시장 겨냥하는 그리고 글로벌 외인 시장 주주들까지도 신경을 쓰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의 지속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도 이제 꺾었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이 막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분히 올라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해결이 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해주기를 기대해 보는 대신에 말씀드렸죠. 타점 신호는 순식간에 순간순간에 찾아온다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보셨죠? SK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공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벤트를 해서 보내드리는 것보단 차라리 문자로 타점 신호를 보내드리는 게 더 빨랐기 때문에 이벤트로 공시 내용은 안 온 거죠. 미리 이제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던 그런 뉴스가 아니라 공시로 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SK하이닉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